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는 이거는 나중에 시 문학 작품을 분석하거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추론해서 연결하는 능력이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이게 밑바탕이 돼요. 상상력, 창의력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수능 볼 때, 국어 시험 볼 때 언매라고 하잖아요. 언어와 매체하고 또 뭐 화법과 장문.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그거는 비문학. 문학이 있고 독서가 있어요. 옛날에 비문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뭐 설명문, 논설문 이런 것들, 비문학적인 거, 논리적인 걸 이런 것들은 이제 독서 파트라고 바뀌었어요. 옛날엔 비문학이었다가 그 다음에 시, 소설, 스필, 희곡은 문학 파트.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장문. 예, 언어와 매체, 문법 이런 쪽이라고. 그럼 화법과 장문이 더 가깝겠네요. 지금 아이들이. 아니, 화법과 장문은 그쪽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화법과 장문은 좀 글쓰기 방법. 글쓰기 방법. 근데 화작이 더 쉽다고 하죠. 화작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좀 작다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화법과 장문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죠. 언매는 언어 상위권 애들이 선택한다 그러더라고요. 언어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애들이 약간 공부에 부담감을 갖게 돼서 근데 아무래도 또 표준 점수 이런 거 생각하면 또 언매가 더 낫다고 하니까. 네네, 작년에도 보면 언매 표기했고 갑자기 또 이제 그래서 갑툭튀 수능이나 나중에 수능 공부를 할 때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를 할 때나 이런 것들의 바탕이 되는 거고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충분히 미친 듯이 거기에 빠져본 거.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옛날에 누가 막 인어공주 읽으면서 정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맞아요. 인어공주 읽으면서 가슴이 터져. 아니 근데 그땐 그랬어요. 맞아.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어. 그리고 정말 그 마론 인형 머리 다 빠져가는 마론 인형 마르고 닳도록 끌어안고 빗질하고 막 근데 동일시했어요. 얘가 나다 이렇게. 그래서 그 시기에 누가 뭐 엄마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 간섭을 안 하는 시대여서 그냥 미친 듯이 나 혼자 그 세계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생각해보면 이렇게 공부하라고 안 건드려줘서 참 고마워. 그냥 거기에.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빠져나왔어요. 보면은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맞는 그 발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 때까지가 보통 이렇게, 어떤 물알론척석의 환타지적인 사고를 하는 시기라고 하면, 그 다음에 중학년으로 넘어가면 3, 4학년 시기거든요. 3, 4학년 시기는 과도기예요. 이제 고학년으로 가면 애들이 논리적 불판적 사춘기의 시작이고 논리적 불판적 사고를 하는 시기인데 이 판타지하고 논리는 정반대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걸 접고 일로 가야지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사회인으로 사는 거거든. 여기서 살면 어떻게 해?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들은 여기에 얘가 이거 너무 이게 지나치게 빠져 있고 이러면은 여기가 안 될까 봐. 그런데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완전히 단절돼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그 단군 신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그래요. 단군 신화를 역사적 어떤 팩트의 어떤 그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사실로 보는 게 재밌는 시기가 있고 그냥 쑥과 마늘을 먹고 여자가 돼서 구름 타고 와서 이런 거가 되게 재밌는 시기가 있는 거죠. 1, 2학년 때는 요거 하나만 놓고 본다고 하면 1, 2학년 때는 이걸 똑같은 걸 보더라도 곰이 여자가 됐어. 쑥과 마늘을 먹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았대. 이렇게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중학년 때 3, 4학년이 되면 이게 별로 재미없어. 그리고 사실 아닌 것도 알잖아. 왜 이래 나한테. 이렇게 되는 시기가 오는 거야. 산타클로스 환상이 깨지면서. 그렇죠. 이제 산타클로스 다 아니고 뭐도 다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세상을 알게 됐어. 그런데 완전히 1, 2학년 때 그런 환타지적인 사고에서 또 벗어나지는 못해.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해. 걸쳐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역사적인 팩트, 지식.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늘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1, 2학년 때는 통합교과를 배워요. 그냥 교과서가 삶이고, 물론 이제 영어는 아니고 국어, 사회는, 국어, 수학은 배우지만,
실생활하고 연결시켜서 우리 어릴 때, 우리 얼마 전에 그 과목 중에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뭐 슬기로운 생활 과학, 즐거운 생활 사회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아니야? 아, 즐거운 생활이 음악이고 은미체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생활과 이 지식을 연결한 통합적인 교과잖아. 근데 이제 3, 4학년이 되면은 과목이 과학, 사회, 국영수 사과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식으로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을 파악하는 거가 그래서 급속도로 지식이 양이 많아져. 외워야 될 게 엄청 많아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4학년 사회에서 우리나라 각 지역의 특산물을 외워야 돼. 그치. 지금 미쳤나봐. 그럼 어떻게? 강화도 뭐 가보지도 않은 무슨 그거를 다 외워. 그건 진짜 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로 지식이 많이 정리를 하고 지식이 많이 이제 막 몰려오는 시기가 이제 3, 4학년 시기라. 그리고 그때는 애들이 모든 거를 사실이어야 흥미있게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지식을 습득하는 독서. 네. 거기에 이제 환타지적인 조금 들어가 있으면 뭐 과거도 재미는 있지만 큰 축은 지식을 습득하는데 이제 와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 시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직 과도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모험을 즐겨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아직 사춘기가 안 돌아왔지만 조금씩 엄마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는 건 사춘기 때지만 나도 이제 옛날에는 엄마랑 잘 거야 이랬다가 나도 내 방이 있으면 좋겠어 하고 자기 방 찾고 그 다음에 다락방 좋아하고 친구가 중요해. 엄마보다 친구가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뭐 다락방 같은 데서 놀고 뭐 우리만의 우정 뭐 이러고 그렇죠? 이러고 놀잖아요. 그쵸. 이게 뭐냐면 엄마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이제 떨어져서 나만의 세계를 조금씩 추구하는 거예요. 중학년 3, 4학년 때는. 그래서 그걸 이제 모험을 다룬 책들이 이거를 대리만족을 시켜주지. 그때 빠졌던 게 빨간 머리 애니였던 것 같아요. 빨간 머리에 또 뭐 로빈슨 크루소 그쵸, 이런 것들 그쵸. 있잖아요. 맞아. 네. 그리고 우리 왜 뭐 어디에서 살아남기라는 만화가 되게 네. 히트 쳤잖아요. 그게 그때 중학년 애들이 엄청나게 이걸 맞아. 많이 보는데 이게 뭐냐면 그런 욕구. 엄마하고 떨어져서 나만의 모험을 즐기면서 과학도 공부해.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 허용은 해줘. 그러니까 살짝 과학적인 요소가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 과학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굉장히 과학적 지식도 있고, 그렇죠? 그 논리적인 거. 왜냐면 여기에서 살아남으려고. 근데 이제 치열하다. 이게 이제 모험을 다룬 책, 모험을 다룬 얘기들을 굉장히 즐겨. 근데 이건 이제 심리적인 이유가 뭐냐면 엄마하고 완전히 떨어지는 거는 불안한데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꿈꾸는 거지. 그렇지. 네, 그 시기에.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그게 출간이 된 거구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즐기는 시기인데 어렸을 때 그냥 환타지하고 이 중학년 때 즐기는 그 모험하고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어렸을 때는 그냥 앞뒤가 없어요. 환타지라는 거는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고 빵 터지고 뭐 이렇게 변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없어요. 논리적인 프로세스. 근데 중학년 때 빠지는 모험은 달라요. 로빈슨 크루소도 보면은 갑자기 뭐 빵 해가지고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살아남기 시리즈도 보면 여기 왔어.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물이 필요하고 뭘 해야 되고 이게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돼서 얘가 여기에 살아남아야지. 갑자기 누가 뭐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를 구해가지고 뭐 닐스의 모험 타고 뭐 이게 거기 타고 날아서 뭐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환타지라고 하면 닐스의 모험이 환타지라고 하면 여기는 환타지가 아니라 이거를 과학적인 지식과 현실적인 것들을 다 해서 여기에서 얘가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가는 거에 즐거움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애들이 빠져가지고 재밌게 즐겁게 놀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지식이 몰려오는 시기다. 그리고 이제 고학년, 5, 6학년이 되면 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5, 6학년이 되면 이제 3, 4학년 때 많이 쌓아놨던 지식이 많이 들어오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지식이 많으면
변호사가 되는 변호사는 이제 논리의 핵심이잖아. 논리의 뭐라고 해야 되나? 지존이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논리적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법적 지식을 많이 알고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적용시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논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 4학년 때 많이 쌓아놓은 지식을 가지고 5, 6학년 때는 애들이 이제 자아 정체성이 조금씩 싹 트는 시기야. 그래서 전편에서 얘기했던. 그렇죠. 이 저번에 여기에 쌓아놓은 지식을 계속 쌓다가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삶을 적용시키는 거야 이제? 그렇죠. 우리 삶에 적용시키거나 아니면은 다르게 보거나 삐딱하게 보는 거죠. 삐딱하게 보거나 삐딱하게 보거나 뒤집어 보거나. 사춘기 그렇죠. 때도 그거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 사춘기 때는 기존에 있는 것들 다 뒤집고 싶은 거잖아요. 엄마도 이렇게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이쁜 엄마 이랬다가 쟤네 엄마가 훨씬 예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쟤네 엄마가 더 똑똑하네. 쟤네 엄마는 뭐한데 우리가 나중에 보복당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자꾸 옆집에 애 비교하잖아. 그러면은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옆집 엄마랑 비교해. 맞아. 옆집 엄마랑 비교해. 걔네 엄마는 이런다더라. 걔네 엄마는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은 뭐냐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가 싹 트는 거야. 그냥 준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쌓아왔던 지식을 정반합 깨트리는 거를 즐겨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재밌어. 그러니까 단군 신화도 아까 단군 신화가 이제 비근하게 예를 들어서 보자면 단군 신화가 아니 저게 어떻게 가능해? 실제로 고조선이라는 역사가 있었나? 단군 신화는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아니면은 어떤 권력의 정당성을 위해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유포시킨 걸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이게 음모론이면서 아니 음모론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상상력과 논리력이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비판적인 사고를 하죠. 그래서 들어온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않겠다. 그리고 뒤집어 보겠다. 그리고 그동안은 예쁜 공주들 우리가 수집하듯이 어렸을 때부터 막 신데렐라 예쁜 공주들 다 이제 막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이랬다면 어렸을 때 근데 공주들은 왜 그래? 이런 걸 좋아해. 5, 6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쟤네들 이렇게 무능해? 그리고 왜 그렇게 남자들은 다 왕자들은 다 뭐 잘생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왜 명작 동화에 나오는 공주들은 의지가 약해. 남녀 차별적인 여자는 이래야 된다. 성 역할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을 만들어줘. 그 여자는 얼굴이 하얘야 돼. 흑설공주는 안 돼. 흑설공주는 안 돼. 백설공주여야 되고 하얘야지. 제일 하얀 게 제일 예쁜 거고. 왕자도 제일 부자여야 돼. 그리고 백마 타야 되고. 막 있잖아요. 적토마 이런 거 안 돼. 그리고 남자들은 어때?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왕자들은 다 특징이 예쁜 여자만 좋아해. 그리고 아니 그냥 얼굴 보고만 좋아하는 거네. 그렇잖아. 언제 사귀어봤? 자기가 언제 한눈에 반해 그냥. 그리고 여자는 그 남자에 맞는 수동적인 그리고 간택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굉장히 이런 편견적인 요소들이 많고 뭐 흥부놀부 우리 어렸을 때 막 빵 터져서 재밌었잖아요. 막 드디어 이제 흥부 뭐 놀부는 벌 받고 그런데 그 사춘기가 그러니까 5, 6학년이 되잖아요. 이 비판적 사고가 싹 트면은 니네 아빠가 놀부면 좋겠니 흥부면 좋겠니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다 놀부라고 하죠. 그렇죠. 흥부 아빠 무능력하게 아이들 많이 낳았다고 아이들이 비판하더라고. 거지근성 막 이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 아니 집도 없고 그러면서 애를 25명을 낳았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세종대왕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놀부는 쫓겨낼만 해 동생을. 아니 25명의 식소를 무능력한 게 데리고 형애한테 불붙어서 이렇게 옛날에는 뭐 애들이 이제 억압이 있었어. 어렸을 때 억압이 있었던 게 그 명작 동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동화 속이나 신화 속에서 나오는 착하다는 거. 권선징악. 그렇죠. 그거지. 근데 권선징악에 과연 흥부가 선이냐? 맞아. 요즘 세대를 보면 그것도 그렇죠. 아니에요. 선이냐? 그리고
백설공주가 왜 그렇게 멍청해? 봐봐,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멍청해?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몇 번, 세 번, 네 번을 당하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바보야? 그쵸? 또 열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그전에는 불쌍해 막 이랬는데 나쁜 마녀 이랬는데 5, 6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비판적인 사고예요. 쟤는 왜 저래? 이런 것들을 던져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하면 과연 단군 신화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일까? 만들어진 이야기일까? 한번 우리 토론해보자. 그러면 엄청 재밌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5, 6학년이 되면 이걸 쓰는 시기, 지식을 쓰는 시기.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쌓아왔던 것들을 아까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공주처럼 될 거야, 뭐 나는 왕자처럼 될 거야. 이게 얼마나 나빠. 왕자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게. 남자애들은 부담이지. 봐, 나 백마 타야 되고 그러면 막 하얀 벤치 있어야 되는 거잖아. 백마 타야 돼. 여자애들 예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갇혀 있었어요. 그치? 나 흰 벤치에 빵 터졌어. 근데 이게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억압된 거야. 심리적으로 저래야 된다라는 게, 나 닮고 싶어라지만 심리 보면은 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내가 저러지 못해서 스트레스예요. 억압된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5, 6학년이 되면서 이게 억압된 걸 그렇게 고정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이 경험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갇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 전문가들은 명작동화 읽히지 말라 그래요. 굉장히 안 좋다고. 근데 지금 그 명작동화의 대부분에 깔려 있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성역할 고정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깨트리지 않으면, 시기가 돼서 깨트리지 않으면 그냥 딱 이렇게 고정된 사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스트레스가 풀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때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독서 토론이라는 거를, 독서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이라는 거를 해보는 시기, 요때가 고학년 때는 그래서 다뤄주는 거예요. 삐딱하게 뭐 비판적으로 보고 이러면서 논리가 꽃을 피워. 그 바탕으로 지식을 다루는 것들이 논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식을 논리적으로 다뤄봄으로써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의 그 바탕이 되는 거죠. 그걸 말로 해보고 글로 써보고 하는 것들이 초등학교 6년 동안 이루어져야 곧 중학교 가서 이제 그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다각적으로 보고 갈고 닦죠. 글 쓰는 거나 말하는 것들을. 이게 이제 있어야 돼. 이게 어떤 건강한 멘탈로 자란다고 할까. 네. 아주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 2학년 그 전까지는 환타지 속에 충분히 아이가 글 젖게끔 하고 3, 4학년은 과도기적인 거. 그러면서 지식을 이제 받아들이고 확장하고 5, 6학년 때는 이제 정말 논리적으로 가서 그게 초등학교 때 다 완성이 되면 중고등학교 때 이제 학문에 이제 학습적으로 체계가 잡힌다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중학교 때는 이제 그게 워밍업이 가능한 시기고 고등학교 때 그게 대학교 입학 성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입시 그 설명회를 다녀왔더니 책을 많이 읽히라고 독서로 이제 승부가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도 정말 문제를 풀어서 유형을 막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점수 맞춰서 올 수 있는데 정말 독서량이 안 돼 있으면 독해력, 이해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대학 공부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시 정보는 굉장히 많고 엄마들은 얼마나 열심히 다니면서 설명회를 듣고 해요. 그래도 결국은 아무것도 안 변해.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변해. 애가 이게 있어야 돼. 저는 이게 이제 제 식으로 말하면 공부 DNA라고 하는 건데 그 6년 동안의 시간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전 여기서 포인트는 애마다가 아니라 애들은 단계별로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만 놓고 봐도 조급하지 않아. 얘가 명작동화만, 어떤 사람은 명작동화 읽지 말라 그래서 그런 캠페인 전까지 이제 막 본 적이 있었어요. 거부하는 거지. 근데 저한테 그걸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거를 이런 편견이나 이런 걸 심어줄 수 있는데 그걸 읽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설명을 해줘. 나중에 이거를
단단하게 만들어졌던 걸 깨트려. 그런데 얘가 만약에 나는 그런 거 안 읽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삶에서 얼마나 많은 그 모티브들이 동화 속에 있어.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속에 뭐 신데렐라 이야기도 그렇고, 그쵸? 백마탄 왕자 이야기, 뭐 모든 게 동화 속에 그 원형이 있단 말이야. 우리 신화의 원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원형이 이 안에 있는데 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읽고 거부했기 때문에 백지 상태야. 그러면 나중에 이걸 응용한 다양한 어떤 그 인문학이나 바탕이 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독서력은 뭐냐면요, 하나의 이야기를 시기별로 딱 고정해서 이거 읽고 나 이거 알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거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뒤집어 보고 이렇게 보고 또 연결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독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려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쉬운 책으로도 여러 가지로 비판을 저는 어린 왕자를 아까 해리포터 10번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독서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여러 개를 다양하게 양쪽으로 많이 읽는 것보다 하나를 좋은 작품이죠. 하나를 100번을 읽어서 읽으면 통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어렸을 때 약해가지고 그 이제 아버지가 가뒀잖아요. 책을 못 읽게. 근데 그 병풍 뒤에 책이 한 권이 실수로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한글이라는 게 창제가 됐고, 뭐 세계적으로 다시 평가하고 있잖아요, 한글을. 그리고 음악적인 거나 뭐 그때 예술, 과학, 장영실 그때 시대 뭐 모든 거를 다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게 그 책 한 권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작품에 다 있어요. 우리가 문학이나 모든 거에서 문학 작품을 우리가 그래서 한 학기에 한 권 읽기라는 과목도 생겼어요. 제대로 좀 우리가, 왜냐면 교과서는 다 발췌독이야. 하나의 원서를 다 수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을 떼어다가 소설을 가르치고 부분을 떼어다가 시를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 교과서는 편집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죠. 왜냐면 그 작품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설을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소설을 끌어와서 소설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 얘기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 그 펌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깊은 우물물에서 펌프질을 할 때 깊은 그 물은 판타지, 명작 전리를 해서 그거를 이제 그 물을 그 자원을 만들어나는 거. 그리고 3, 4학년 포우면 나오게. 3, 4학년의 과도기는 마중물. 근데 엄마가 그걸 몰라가지고 마중물을 말려버린다든지 이걸 아직도 가지고 그 과도기를 적어야 돼. 잘하지 못한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5, 6학년 때부터는 펌프질을 하는 걸 하고 정말 중고등학교 때는 막 펌프. 근데 얘가 이제 처음에 펌프질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어느 정도 힘을 그게 사춘기인 것 같아요. 나도 노력하고 나도 직업에 고민이 있고 인생에 고민이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반항도 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것도 엄마가 그냥 이렇게 바라봐주고 그냥 그걸 지켜봐주면 다시 해볼까 했을 때 되네. 한번 물질기 들어오면 그 다음은 쉬우니까. 그러면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학습이나 진로도 잘할 수 있고 대학 가서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그러면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아니 너무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아니 근데 오늘 해주셔가지고. 초중고,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단계별로 다르다는 거, 그거는 정말 이거 6년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독서 교육이 되게 길게 걸리는 일인데 그 시기에 엄마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제 지켜보고 끌어주고 큰 그림에서 깔아주고. 그렇죠. 이게 엄마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아빠가 더 중요해요. 이거는 아빠가 하시면 더 제일 좋은 거지. 근데 아버지들이 많이 바쁘시니까. 네, 아빠 바쁘죠. 화장실에서 제일 안 나오죠.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초등학교 이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중학교 때 펌프질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사고에 대해서 이제 이 고입에 관해서 이렇게 넘어가 보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즐거우셨죠? 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재밌게 다시 만나요. 안녕.